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지원하시는 분은 꼭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입생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정고등학교 교사 김덕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 개괄적인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사고는 지금 서울에 총 16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5개 이상이 생겨서 좀 활성화되는 듯 했는데 정부의 어떤 시책 때문에, 그래서 올해 다시 2025년부터 다시 자사고를 인정해서 가는 걸로 해서 아마 올해는 좀 더 지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양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 한 7개 구 정도에서 근처에서는 유일한 자사고가 남았습니다. 전에는 뭐 한가람고라든지 동양고라든지 우신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지금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다 전향을 했고요.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가 바로 저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죠. 이 하나고는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고는 제외를 하면 총 16개가 되는 거죠. 자, 전국 단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전국 단위의 자사고와 서울 모집 단위의 자사고가 다릅니다. 전국 모집 단위의 자사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삼산고등학교라든지 뭐 민족사관고등학교라든지 뭐 포항제철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성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양정고와 같이 이화여고, 배재고, 휘문고, 중앙고, 이런 보인고 이런 서울 단위 모집의 자사고는 서울 안에 거주만 하고 서울 안에 소재되어 있는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고가 양천구에 있지만 도봉구의 학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강동구의 학생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오진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오는 경우 있습니다. 아빠가 양정고 나온 경우. 있었어요. 실제로. 거리가 꽤 먼데 아빠가 넌 양정고 가라. 내가 아침마다 태워다 주겠다. 라고 해서 좀 먼 거리에서도 오는 경우 있어서 이 자사고는 서울시 안에서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서울 자사고는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양정 보시면 양정은 작년에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이거는 저희도 예측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높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전반적인 왜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또 정부에서 야 이거 자사고 없애는 거 아니야? 아직 확실한 대답이 없네 라고 했는데 올해 확실한 대답을 해줬죠. 자사고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을 해줘서 올해는 아마 경쟁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가장 높았던 데가 2대1 겨우 넘었고요. 보통 그래서 평균 아마 제가 알기로 1.45대1 정도 됐었고 양정은 1.25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땐 1.25대1은 되게 낮은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이 되고 보면 1.25대1이 결코 낮지 않아요. 왜냐면 60, 70명 이상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내 아들이 거기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경쟁률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계속 단위별로 하루에 한 3번인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때 접수하실 때 그거를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정 모집 정원은 318명. 일반 전형 318명이고요. 이제 정원 외까지 다 하면 총 42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 420명 중에 20%인 84명은 사회통합 전형, 예전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20%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정도 좀 이따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일정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전형의 개괄적인 거는 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는 있으나 버틸 의지를 갖고 와야죠. 의지를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일말의 의심, 야 그래도 좀 보지 않나?
그거는 안 본다라는 것을 좀 이따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접수가 1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6일부터 시작됐는데 12월 1일부터 임시 가동을 해서 홈페이지가 열려나요. 그런데 12월 6일까지 전까지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 여기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다 시험해보시고 그 다음에 6일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결제가 시작되는데 결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1차 지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하고 나는 서류 안 갖다 냈는데 내가 왜 낸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뽑냐면 1지망, 2지망을 뽑죠. 1지망에서 20%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지망에서 20%만 선발을 하고 2지망에서 40% 선발하죠. 그러고 나머지 40%는 그냥 임의로 교육청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0%예요. 근데 1지망이 20%에서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지망에 썼던 학교를 또 2지망에 또 쓰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게 정략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사고로 쓰시면 1지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1지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2지망, 자사고에 떨어지면 내가 2지망부터 쓴 그 학교에 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원하지 않는 학교에 될 확률도 꽤나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결제를 함과 동시에는 더 이상 1지망에 대한 변동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배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지원했는데 1.1대 1이야. 그러면 추첨으로 끝내게. 만약에 1.5배수가 넘었어요. 1.5배수가 넘으면 1.5배수가 되도록 먼저 추첨을 해요. 그래서 1.5배수까지 추린 다음에 그 1.5배수 해당하는 학생에 한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우리 이제 모집 요강에 상세히 써 있으니까 나중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전형, 이제 1차 전형에서 뽑힌 학생들에게는 바로 통보가 가서 2차 전형을 하는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부분으로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냥 듣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근데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공식이라든지 뭐 수학 뭐 공식이라든지 뭐 수학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묻게 되면 저희도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여기 학교 홈페이지 첫 페이지인데요. 딱 보시면 입학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서 당장 열어보지 마시고요. 오늘 열어보실 거는 입학 안내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모집 요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집 요강은 지원하시려는 모든 분은 한 번씩 열어보셔야 돼요. 좀 깁니다. 긴데 본인이 일반 전형이다 그럼 볼 부분이 얼마 많지 않아요. 나는 사회통합 전형인데 서류가 뭐가 필요하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내가 이 정도 의료보험 받는데 나는 해당이 되나?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보다 그런 디테일한 것은 오히려 모집 요강을 펼쳐보시면 본인의 그러니까 그 가정의 어떤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걸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모집 요강을 한번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뭐 캡처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프린트하든지 해서 꼭 참고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접수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11월 말일 정도에는 요 배너를 생성해 놓겠습니다. 지금은 요 배너가 없습니다. 요 배너가 없고 지금 오늘까지는 이제 신입생 입학 설명회 배너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라고 되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그 외부 작년까지는 이제 뭐 진학사랑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자사고가 한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요.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맺어서 그 사이트에서만 하는데 그 사이트를 일부러 쳐서 들어가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링크가 됩니다. 이것만 클릭하시면 바로 그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접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시범 운영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라인 접수 마지막 날이
3시에 끝납니다. 이걸 놓치신 분이 의외로 꽤나 됩니다. 야, 엄마가 퇴근한 다음에, 야, 좀 대수를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엄마 퇴근한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엄마는 5시에 퇴근이야. 웬만한 원서 접수가 3시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날짜만 보고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은 야, 그냥 뭐 8시까지 하지 않겠니? 엄마 아빠도 다 직장 나가는데 그걸 누가 3시까지 12시까지 하겠어? 라고 그냥 안일하게 계시다가는 이걸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도 중요하지만 15시가 더 중요합니다. 15시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사고는 눈치 싸움이 아니에요. 눈치를 보고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포션을 갖고 그냥 지원해야지 뭐 이게 뭐 7대1, 8대1, 9대1, 10대1 뭐 옆에 학교는 뭐 2대1 똑같이 좋은 학교야. 이러면 눈치 뭐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뭐 몇 대 몇이 되든 이 학교 갈 거야 라고 하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 추첨하고 나중에 면접 당일은 12월 23일 토요일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질의응답, 아까 홈페이지 보셨죠? 접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모든 질의응답의 경우의 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질의응답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요건 어떻게 답이 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을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 전에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거 써도 되나 말아도 되나 라고 하면 외부 컨설팅 업체에 가셔서 몇십만 원 주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학교 전화 걸어서 그때 자기소개서 설명하는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근데 안 바꿔줄 확률이 높죠. 제가 수업 들어가 있으니까. 수업 들어가서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느 분이 받은지 모르지만 그분이 바로 저한테 받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절대 외부의 컨설팅 받지 마세요. 그 이유는 또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A4지에 가득 채우면 1200장, 띄어쓰기 제외해서 1200장에서 요 정도 양이 됩니다. 요 정도 양이 돼요. 그냥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1200장 어느 정도 되지? 라고 하는데 띄어쓰기 제외하고 1200장 요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채우려면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또 자기 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채우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아들이 내가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왔지 그걸 쓰시면 됩니다. 나는 뭐에 관심이 있었고 뭐한테 그리고 앞으로 뭐에 관심이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야 된다 라고 그냥 쭉 쓰시면 그 안에 인성영역과 자기주도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도 저희가 그거를 감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버해서 쓰면 감점합니다. 그 오버해서 쓰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게 이제 배제사항이냐면, 지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좋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 13, 14년 살았는데, 14, 15년 살았는데,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며, 못 났으면 얼마나 못 났겠어요. 이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도, 다시 스타트를 해도 늦지 않은 시기인데, 그러니까 자랑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잘 못했어도 이게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어떤 점수라든지 자기의 어떤 실력, 자기의 위치, 자기가 사는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절대 쓰시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문구를 만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렇게 문구가 만들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 같은 것들을 절대 노출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점수가 노출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합격할래야 합격할 수가 없죠. 저희 학교 이사장님을 알아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는 거예요. 신분이나 소득 수준을 노출하는 경우는 10% 감점입니다. 총점의 10%니까 요것도 그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반드시 어른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죠. 또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담임선생님이 한번 봐주실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한번 봐주셔야 되고 작년에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면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원자의 이름도 안 됩니다. 근데 아이가 한 모 중학교 학생이, 중상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어디로 다 쳤어요.
다치고 이제,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온 거죠, 방에. 야, 너 뭐하니? 자기소개서 썼어, 엄마. 그래, 한번 읽어보자. 쭉 읽어보더니 엄마가 옆에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야, 자기소개서인데 왜 네 이름이 없어? 그 아들이, 엄마, 이름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쓰는 게 뭐야?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널 소개해야지. 널 소개했는데 너 네 이름이 없으면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써야지. 엄마 아닌 것 같은데? 야, 빨리 써. 라고 해서 써서 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원서 접수 마감이 된 다음에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그거 취소 안 되냐고. 취소 안 되냐고. 물론 사정은 알지만 어머니가 심지어 저 이거 취소 안 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진짜. 그죠? 이혼은 안 되겠지만 대판 싸우시겠죠. 그렇죠? 아빠가 와서 또 얼마나 화를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소개서에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사는 곳도 노출되면 안 되고 부모의 지위, 직업, 고하를 막론하고 노출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문이에요. 이것도 교육청의 기본안입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이, 모든 다른 16개 자사고가 똑같이 보는 문구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여기에 별로 크게 맞아, 전교 1등 좀 그렇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건 되지 않나? 네 번째 보세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는데, 이게 점수 노출한 것도 아닌데, 안 된답니다. 교육청에서. 우수한 결과. 그냥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정도. 그리고 좋아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또 안 써도 되냐면요. 우수한 결과를 갖게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서, 우수한 결과를 가졌으니까 얘를 뽑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애는 20점이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45점이 됐어. 어떤 애는 이걸 우수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좋게 본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점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쓰지 마세요. 깨우동, 이거 감점되나? 0점 될 수도 있나? 그러면 쓰지 마세요. 다른 표현으로 쓰세요. 다른 표현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제외하고, 그냥 쓰시죠. 수학을 너무 못해서 나는 수학 문제집을 사서 1년 전부터 꾸준히 풀어오는 습관을 길렀다.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굳이 그래서 훌륭한 점수를 얻게 됐다. 이거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땡땡 방송반은 자기 학교 이름 그런 경우이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축제 이름이 너무 특이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양정중학교는 뭐라고 했냐면 마라톤 했단 말 쓰지 마라. 중학교가 마라톤 하는 학교는 양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분 노출이에요. 그렇죠? 신분 노출이기 때문에 특이한 프로그램은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거. 땡땡중학교 3학년 몇 반 누굽니다. 첫 번째 이제 딱 써놓은 애들. 많은 경우 한 번 지원받으면 106명 이상을 써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그렇죠? 자, 이거는 성적이 아닌데, 이거는 육상 경기 대회인데, 그런데 이것도 안 됩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기에서도 자기의 우수함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학생회장, 자, 보세요. 보시면, 자,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괜찮습니다. 왜?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생회장 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가면서도 하고, 그쵸?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그쵸? 그냥 자진해서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이 해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한 거, 이런 거 쓰면 참 좋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저기 세 번째 솔진타임, 자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낸 솔진타임.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게 그 학생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감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집요하게 다 모든 걸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거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스터디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어디도 자기 이름 안 밝혔지만 저희는 확인한다는 거죠. 이게 혹시 이 학생의 이름일까?
근데 면접관들이 확인 못합니다. 면접관들은 전혀 이름이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것만 받아봐서 면접관이 신청을 합니다. 입학전형위원회가. 이것이 이 학생의 이름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면접과 전혀 관련 없는 위원회에서 그거를 확인해 줍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모든 점수가 나온 다음에 불합격 처리를 하든지 실전 감점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쭉 자기 이제 신상 명세를 넣고 여기에 유의사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게 뜨냐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넣는 칸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지 마세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 프로그램 있죠? 한글 프로그램을 미리 열어놓고 오늘부터 하셔도 되죠. 한번 쭉 쳐보세요. 난 뭘 쓸 수 있지? 쭉 써보고 그거를 나중에 완성이 되면 싹 긁어서 갖다 붙이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1200자를 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자동으로 세줍니다. 자동으로 세주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바로 지운다든지 좀 더 편집을 하면서 좀 지우면 되고요. 모자르면 여기 바이트가 다 찍혀서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글에 쳐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붙이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에다가 부탁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위험함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중3 학생이 딱 오면 이 학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도 검색에서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도 검색은 저도 맨 처음에 이 담당자인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유사도 검색 대칭하지 않겠었는데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게 아니라 몇 프로 이상은 다 걸러내서 모두 다 수작업으로 검사를 해요. 진짜 이게 우연히 맞은 건지 진짜 베낀 건지를 확인해서 또 당락을 결정하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 겹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썼는데 우연히 겹치면 이거는 저희가 보고서 이거는 우연히 겹친 건지 누가 봐도 이거는 베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저는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왜? 써줄 수 있죠. 그런데 좀 문구 다듬는 건 써줄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렇지만 없는 내용을 쓰면 이 학생은 모르잖아요. 저희 면접관들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낸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그 외의 내용은 못 물어봅니다. 왜? 그 학생은 모르니까. 그 학생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이틀간 내내 그것만 봐요.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그 두 문서에서만 뽑아내기 때문에 자기가 쓰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해명이 노인과 바다를 읽을 때 감동적으로 읽을 때 누가 써줬어. 근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네? 라고 말하면 노인과 바다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든지 잘 모르겠는데요. 까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감명받았다고 썼으면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대리 작성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대리 작성하지 말고 본인이 아무리 아이가 못 믿어도 아이에게 먼저 야 너 대충 한번 써가지고 와봐 라고 해서 그때부터 같이 부모님이 같이 상의하면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생활기록은 떼어서만 내면 되는데 요거는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8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 저 자사고 가는데 저 생활기록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 생활기록부를 자사고용으로 담임선생님이 띄워줍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냥 자사고에 쓴다고 하는데 그냥 띄워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돌려보내요. 그래서 자사고용으로 띄워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제외된 채로 출력이 됩니다. 요것만 출력이 돼요. 요것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요것만 출력이 된 출력판을 본교에 우리 학교에 내니까 저희가 이 학생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수상도 알 수가 없고 성적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상태만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실한 경우 많죠. 자, 그것도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야, 이거 왜 없어? 야, 이거 거짓 아니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설사 아까 읽는 내용을 다 갖고 와도 야, 이거 다시 갔다 와야 돼.
그 정도 책임을 묻죠. 너 잘못 가져줬어. 이 정도 책임을 묻지만 나머지 안의 내용을 거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자, 면접수 유의사항. 면접은 12월 24일 당일 되면 이렇게 3명의 면접관이 나란히 앉았고 학생이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이제 자기 번호를 부르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관 3명이 다 본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한 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촉받은 외부의 위원이 반드시 앉아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끼리 야, 얘 괜찮은 것 같아, 얘 뽑자 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뭐 16개 학교 중에서 그런 학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교감급의 선생님이십니다. 교감급의 선생님이 위촉위원으로 한 분이 그 합숙 들어갈 때 같이 오셔서 같이 문항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문항 개발하는 거 이분이 계속 같이 하세요. 같이 보시고, 같이 만들고, 같이 면접을 보고, 점수도 똑같이 MV는 똑같은 배당을 받고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제 나가자마자 입학 전형 영양평가를 컴퓨터로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침에 와서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면접은 불과 4분에서 5분입니다. 되게 짧죠. 세문항, 작년 기준에서는 세문항이었는데 올해도 아마 세문항이 될 확률이 높긴 한데 또 저희가 23일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합숙을 들어갑니다. 합숙을 들어가서 마치 수능 출제위원들처럼 밖에 나가는 것을 모두 통제하고 핸드폰도 모두 제출한 다음에 2박 3일간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 한 명에 대한 문항을, 세 문항에서 네 문항을 만들어냅니다. 네. 뭘 보고 만들어낸다고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을 보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당일이 되면 진짜 수능처럼 이렇게 똑같은 수능 프린카드랑 똑같은 걸 붙여놓고, 이것도 다른 16개 학교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을 딱 닫고 이제 학부모님도 못 들어오시고 아이들은 딱 현관 앞으로 오면 이렇게 자기 배치표를 보고서 자기 해당하는 고사실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앉아있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이제 교실 앞에 딱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실이 많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갔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들도 똑같이 들어갔다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 시작하는 건 똑같이 실행을 합니다. 나오는 것도 뭐 똑같이 나오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학생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죠. 네, 긴장이 되겠죠.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야, 4분의 3문제를 애들이 대답해? 그런데 한 400여 명 해도요, 그게 모자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철철 넘쳐 흐르는 애들이 많아요. 시간이. 자,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시작. 자, 자네는 이 책을 읽고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과 가장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이 학생은, 저는, 이제 뭔가 얘기하겠죠. 뭐, 책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는 많은 희생정신과 많은 봉사정신을 갖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지금 1분 다 됐어요. 1분이 아니라 한 40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더 없어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좀 더 할 말 있으면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유하지만 다른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고 나면 보통 한 3분 내외. 네. 더 짧은 애들도 있어요. 그럼 서로 당황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앞에 3개의 질문, 4개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답변 중 추가로 더 할 거 있으면 하세요. 다른 질문 절대 안 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맞습니다. 자, 요거는 뭐 수능과 다 똑같은 이제 기준이고요. 자, Q&A를 한번 제가 많이 물어보는 걸 쭉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냐? 서울 소재중학교 졸업 예정자면 됩니다. 서울 소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강동구, 성동구 다 상관없습니다. 소재면 되고, 졸업자는 다릅니다. 졸업자는 서울에 살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 자,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대행업체가 있고요.
자, 해당 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는 거기 출력하고 서류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교포는 따로 와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접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을 엄수하셔야 되고요. 자, 온라인 입력. 자, 시험 운영은 그냥 사전에 그냥 시간이 제공되는 거고요. 정식 접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식 접수가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제치 않아도 전형료가 결제되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주 유리합니다. 100% 된다고 봅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금 십몇 년째 다자녀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인 가족 기준이 있어요. 아, 나는 셋인데 되겠네. 이게 아니라 5인 가족 기준 의료보험료가 최근 6개월 평균액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35만 9,887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좀 웬만큼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게 된다고 못 사시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 해당될 거예요. 저도 만약에 한 명 더 나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런 거죠. 못 살아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생명 키우기 좀 빠듯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배려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국 여행이나 이런 여행, 연수 쓰지 마세요. 자, 여기 고유특례도 있는데, 고유특례도 아빠가 외국 나가서 쫓아나갔다. 쓰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그거 안 쓰면 못 써요? 그냥 딴 거 쓰세요. 딴 거 쓰세요.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가 쓰시고, 그쵸? 굳이, 감점의 위험이 있는데 굳이 아빠 외국 나간 거 따라 나가는 것까지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쵸? 왠지 쓰고 싶죠? 왠지 쓰고 싶은데 쓰지 마세요. 선생님,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베트남 3일 갔다 왔는데 안 되나요? 고려는 하겠는데요. 쓰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 정도로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별의별 걸 다 쓰세요. 예를 들어서 30일간 세계 일주를 갔다 왔다. 이런다든지 미국 전역을 엄마랑 돌아다녔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서 뭔가 쓴단 말이야.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하는 무슨 연수에 참가해서 자기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런 아주 흥미롭게 갔다 왔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학급일단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것도 안 되고. 이제 우리 입학전형을 쭉 읽어보시면 창학기념이라는 말 자꾸 나와요. 건학기념. 이거에 입각해서. 그래서 꼭 우리 학교 건학기념을 막 홈페이지에 찾아서 그걸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감점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쭉 쓰면 거기에 권학. 모든 학교의 권학기념은 뭘까요? 모든 학교의 권학기념은 막 살자. 대충 살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가 권학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소개서를 뭘 써도요. 권학기념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학기념을 일부러 언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쓰면 그게 무조건 권학기념에 맞습니다. 권학이 맞으니까 학생도 자기소개 쓸 때 나는 들어가자마자 놀 것이며 대충 살 것이며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권학기념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 잘 쓰면 가산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쓰려다가 감점 받지 마시고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수정하면 되죠. 되는데 이제 결제하고 모든 것이 출력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끝이니까 신중하게 하시면 되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은 구분해서 쓰나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쭉 쓰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골라냅니다. 저희가 골라내니까 따로 띄어쓰기 할 것도 마시고 행간을 비우지 마시고 그냥 막 섞어서 쓰세요. 여기까지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여기는 인성 영역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막 쓰시면 저희가 알아서 골라내요. 알아서 골라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자기주도 학습 뭘 쓰느냐?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전에 없었는데요. 홍보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진로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진학 분야 어디 되는지, 그 이유로 쓴다든지, 요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에요.
또 인성영역은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관계 어땠는지, 내가 학생회장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같이 뭔가 행사에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내가 뭘 했는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내가 엄마 아빠랑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거 쭉 쓰면 되죠. 그럼 1200자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얘 인성이 우리 아들, 내 아들이지만 인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쓸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그다 나쁜 거 쓰시면 안 되죠. 나쁜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교우관계, 뭐 봉사활동 관계 있으면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뭐 학부회장, 부회장 했던 거 그런 얘기 쓰시고, 가정에서의 생활, 그 자신의 의지. 난 여태까지 참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제정신 차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성적이 안 좋은데 괜찮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적을 보지 않는다. 네, 성적을 보지 않는다. 의지가 중요하다. 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독서활동이 미흡한데 감점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다 결석이 많은데 감점이 되나요? 이거 저번에 1차 설명회하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어디까지 감점이 안 돼요? 저희 아들은 3일이 넘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일이 되든 30일이 되든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무단결석이 30일이 거의 없지만 무단결석이 3일, 3일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까 교감생들 했잖아요. 어느 날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깨백 물고 싶은 날. 이런 거는 면접 갔는데 다 그냥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이거 갖고 인식이 나빠질 수 있어? 전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야? 정도가 아니면. 근데 그 학생도 난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그런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이건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모든 중학교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특성은 안 넣는 걸로. 왜? 3학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3학년은 비어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 줄이. 그 다음에 생활과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확인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자, 가림 작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불이익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띄워준 대로 가지고만 오면 됩니다. 생활교육부는. 자, 다음에. 자, 면접 당일. 면접 질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문항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경험했거나 또는 계획한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그것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 물어보면 나 이렇게 대답해야지. 나 독서 많이 했다고 했는데 독서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했는데 봉사활동 물어보면 요거 얘기해야지. 자기가 정답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본인이 알고 있다고. 근데 외부 컨설팅 가서 하지 마시라고. 그럼 그 사람들 카네 박힌 말 해주고 딴 데 있는 거 긁어다주고 돈 한 50만 원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그냥 번거롭더라도 저한테 전화번호 남기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말을 더듬으면 감점이 되나요? 아닙니다. 전혀. 더듬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말이 짧거나 길어도 감점이 되나요? 짧다고 감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답변이 적으니까 저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에도 감점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면접의 감점도 아까 그 감점이랑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 대신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중복 감점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 자기 이름 썼어요. 근데 면접에 들어왔는데 자기 이름을 대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땡땡중학교 누굽니다. 라고 하면 동일한 항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 감점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면접은 어떻게 입고 오면 되나요? 자, 교복이 아닌 자유복장입니다. 성실할수록 교복을 입고 옵니다. 네, 성실하고 내성적이고 엄마 말 잘 듣고 이런 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진짜 너무 착해라고 하는 이런 성실해서. 근데 교복을 입고 오는 순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저 목공중학교예요. 저 목일중학교예요. 그죠? 저 월천중학교.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입고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겉옷을 주긴 합니다. 근데 서로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화려하지 않은 옷, 반짝이 있는 거 입고 오면 막 면접관이 눈부셔 이럴 수도 있으니까 햇빛을 보고 앉거든요, 학생이. 그러니까 반짝이지 않은 수수한 옷을 입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의 면접이 끝나면 귀가하나요? 귀가하는데요. 귀가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마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후반 나눠져 있고요. 자,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하는 위해서 사회통합전형. 여기 뭐 많은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회통합전형 주변에 있으시면 꼭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사회통합전형으로 오면, 물론 지금 가정이 조금 힘들어서 사회통합전형인 경우도 있지만, 아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렵진 않아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합격이 쉽게 되고, 특히 기회균등 전형. 이 유형이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모든 학기가 면제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신분은 담임선생에 의해는 담임선생도 모를 수 있어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전혀 같은 반 학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수업 들어오신 다른 과 선생님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니까 오게 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거 기회균등 전형은. 여태까지 1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84명 뽑는데 8명이 넘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넘고, 이 빈 명수는 빈 채로 갑니다. 그렇다고 일반 전형을 채워놓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다양성 전형.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부모 가족 많고요, 다자녀 많고요, 또 많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분위가 맞아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인 가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양정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양정장학재단이 출범을 했고요. 미주에서도 양정장학재단이 동시에 출범해서 연간 1억 5천 정도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1학기 초, 2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전액부터 해서 반액, 일부액 해서 차등을 둬서 양정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양정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까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좀 열려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냐 누가 물어보면 교감 선생님은 좋은 학교다, 명문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자체로는 그런데요. 가장 좋은 학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한테 맞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어도 우리 아들이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좋은 학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가셔서 여기 아드님과 같이 안 오신 분들은 아드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가도 괜찮겠니? 버틸 수 있겠니?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니? 라고 한번 해보시고, 또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 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오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